안녕하세요, 정비딜러 영범입니다. 오늘은 출퇴근용 또는 첫 차로 많이들 찾으시는 모닝 UGV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제가 첫 차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버스랑 지하철을 타면서 월 20만 원이 넘는 교통비용을 지출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경차를 사서 월 유지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가성비 있게 사면 그게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샀었어요. 물론 주차 공간이 협소하신 분들에게는 집 근처에 공영주차장 월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차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는데요, 이런 경차 같은 경우에는 월 정기권이 일반 차량들보다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첫 차를 모닝으로 좀 샀었어요. 모닝 같은 경우에는 경차기 때문에 대부분 할부를 끼지 않고 구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할부가 없는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세금이 새 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도 나오긴 하는데 중고차기 때문에 한 8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은 유류비인데요, 유류비가 한 달에 1,500km 정도를 평범하게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평균 연비가 1리터에 한 15km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럼 간단하게 한 100리터 정도를 주유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유가로는 한 1리터당 1,700원 정도 합니다. 1,700원을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7만 원 정도라는 유류비가 나오는데요, 그러면 한 달의 주유비는 대략 17만 원 정도 나온다고 계산을 해볼게요. 그리고 나서 보험료인데요, 만 26세, 만 27세 기준이라면 한 달에 대략 자차 포함 9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따지면 대략 한 달에 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중고차니까 소모품 교체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다면 대략 1년에 40만 원 정도의 기대 비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연식도 있고 키로수도 있다 보니까 고장에 대비한 기대 금액이 대략 1년에 3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비용을 다 이제 따져봤을 때 1년에 70만 원이고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세금은 월에 7천 원, 그리고 주유비 17만 원, 그리고 보험료 대략 8만 원, 정비 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6만 원 정도로 대략 한 달에 32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운이 좋아서 수리비가 안 나간다든지 소모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중고차를 고르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보다 좀 더 낮게 나올 거고요. 유류비가 지금 유지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낮게 나오면서 월 유지비 30만 원 이내로도 유지가 가능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경차를 사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, 일단 첫 번째로는 취등록세가 면제돼서 구매하실 때 부대 비용이 부담이 덜하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경차사랑 카드라고 해서요, 주유를 할 때 1리터당 250원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총 30리터를 넣었을 때 약 7,500원 정도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쏠쏠하더라고요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경차라고 해서 무조건 경차사랑 카드가 발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, 등본상 주소지에 경차 한 대만 등록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니까요, 구매하실 때 무조건 다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에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혹시 조금 더 구미가 땡기는 장점은 없나요? 사실 첫 차면 아직 운전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주차하다가 이런 램프 하나만 깨먹어도 100만 원, 200만 원씩 나온단 말이에요. 무조건 보험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, 이런 모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사이드미러나 범퍼, 휀다 이런 걸 긁어도 10만 원, 20만 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사회 초년생 또는 첫 차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고, 아니면 보험료 할증 있죠, 한 번 할증되면 다음번에 200만 원, 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경차가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서 아반떼, 소나타, 그랜저, UGV 이런 영상을 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, 첫 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비용이 들어갈지 예측하지 못한 비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경차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구나, 이런 걸 충분하게 금전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마무리되었을 때 다음 차급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렇게 되면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이고, 경차에서 예를 들어 중형차로 넘어간다 그러면 만족감이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경차를 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? 경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가 작기 때문에 서울, 부산, 지방 출장이 잦으신 분들,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178입니다. 작지 않아요. 이렇게 앉았을 때 키가 180이 넘는 분들은 천장에 머리가 닿아서 이렇게 가시거나 이렇게 가셔야 될 수가 있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첫 차니까 작은 차를 한번 몰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앉아보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매번 운전할 때마다 이러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.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목 디스크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한번 앉아보시고 시운전을 하면서 내 체형에 맞는지, 너무 불편하진 않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경차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사실상 많이 아쉽습니다. 출력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차를 구매하시고 1년 내에 다시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
경차가 뭐 부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감가가 많이 안 돼서 다시 판매했을 때 손해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적다곤 하지만 뭐 엔진오일이라도 한번 갈고 탈 거잖아요. 이런 부대 비용들이 다 손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차로서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은 경차의 구매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모닝의 장점 UGB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모닝을 보시는 분들은 귀뚜라미 소리, 헤드가스켓 누유, 그리고 3기통의 출력, 떨림 이런 거를 꼭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. 혹시나 모르겠다 그럼 이쪽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.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. 좋아요랑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